안녕하세요. 생명과학부 20학번 마민정. 편유빈입니다.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과잠? 학잠인데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입고 싶었던 게 과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입고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대학 생활을 체험하는 대신에 이렇게 브이로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선에서 인천대학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드론 영상을 보실까요? That holds us on this earth. Without it, we'd be floating in the universe, and we'd be nothing but a timeless pile of atoms in a vacuum. There's nowhere to move if we could. So toss a log on the fire, and let me tell you about my one desire. When this fire has burned away, I wanna light it up again someday. 민정 씨, 솔창공원 가보셨나요? 네, 저번에 한번 솔천공원에 갔었는데 갈매기도 엄청 많이 날아다니고 바다도 보여서 정말 산책하기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학교에 대해서 보여드렸으니 저희 학과 생명과학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대 생명과학부에서는 세포, 미생물, 동식물까지 생명 현상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세포 및 분자생물학, 유전학, 생리학, 분류학, 생태학 등 생명 현상을 서로 다른 수준에서 탐구합니다. 생명과학부는 2학년 때 생명과학 전공과 분자의생명 전공으로 나뉘는데요. 생명과학 전공에 대해서 민정 씨가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생명과학 전공에서는 미생물, 식물, 동물 등 다양한 개체들에 대한 체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실험 수업 등 다양한 현장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 현상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의료, 제약,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자의 생명 전공은 유빈 씨가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분자의생명 전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자의생명 전공은 분자 수준에서 질환의 연구 등에 적용되는 분자생물학 기술 및 유전공학 기술, 유전자 제조함 및 세포 배양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분자생물학과 의과학 분야의 융합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공 분야입니다. 분자의생명은 암생물학, 분자세포생물학, 융합생명과학 세 가지 트랙으로 나뉘어져 세 가지 분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인천대 생명과학부는 생명과학 또 생물학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학과이고요. 현재는 생명과학 전공 그리고 분자의생명 전공이 생명과학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인천대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생명공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조금 더 공학, 응용에 치우친 쪽으로 커리큘럼이 진행되고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는 내용들은 생명과학 전반을 다 다루고 있고요. 다루는 대상도 미생물부터 식물, 그리고 동물,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다 하면 일단 생명과학부나 공학부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응용보다는 좀 기초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생명과학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이제 미생물학을 주로 하고요. 또 분자생물학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생물학은 미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바이러스와 세균 그리고 곰팡이, 조류 이런 것들까지도 다 미생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로운 균들 많이 소개하고 공생균들 많이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는 또 좀 해로운 병원균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항상 다 같이 존재하는데 왜 어떤 것들은 병원균이 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미생물학이고요.
분자 생물학은 DNA와 RNA 그리고 단백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이 이제 분자 생물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가르치는 과목 중에는 이제 생물 정보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생물의 정보들을 관리하고 거기서 분석하고 하는 게 이제 생물 정보학입니다. 컴퓨터 분야랑 생물 분야 융합이 된 분야라고 볼 수 있고 AI라든지 이런 데이터 분야라고 해서 같이 연결돼 가지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목들을 가르칩니다. 네, 생명과학부 학생이 갖춰야 될 뭐 특별한 자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학생이 갖춰야 될 자질 이런 것들이라면 어떤 분야가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인지를 탐구하고 탐색하고 또 깊게 들어가 보고 조사해 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공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주도적으로 탐색해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좀 이해할 때까지 들어가는 내가 생명과학부를 전공을 했다라고 하면 이 전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특히나 생명과학부에 이제 들어온 학생이라면 여러 교수님들을 찾아갈 줄 알고 또 선배들에게 물어볼 줄 알고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자기 스스로 책이나 또 여러 가지 문헌을 조사해서 탐구하고 그걸 잘 비교하고 정리하고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정도만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대학 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배들의 현황을 보면은 이제 제약 관련돼 있는 분야로도 많이 취업을 합니다. 식품 분야, 농업 분야, 그리고 뭐 곤충 쪽 연구 분야, 또 그걸 응용하는 분야, 검역하는 분야,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이제 국공립 연구소들이 있어요. 그런 분야는 이제 석사나 박사 쪽이 좀 무대가 되고 학부만 졸업해서는 이제 공채로 시험을 봐야만 갈 수 있거든요. 사람들 들어올 때마다 검역 신고하라고 그러죠. 내가 식물이나 동물을 외국에서 가져올 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미생물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농산품을 수입하는데 우리가 오렌지를 수입했는데 오렌지에 우리나라에 없는 병원균이 있다. 수입 못합니다. 반송 처리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것들도 여기 인천에서 공항이나 항해 그런 걸 검사하는 기관이 있고 그런 일들도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감염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유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도 우리가 가기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인천대는 약간 그런 쪽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얘기를 하자면 생명과학 분야는 우리가 이제 미생물 쪽, 또 식물을 다루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곤충을 다루는 분들도 계시고 동물을 다루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개체도 서로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제 분자의 생명 전공 쪽은 다루는 것이 거의 사람 또는 이제 마우스를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다루는 주제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암 쪽을 해서 항암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의 연구, 어떤 식으로 분자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병을 진단한다든지 아니면 병이 안 나게 하는 방법 이런 걸 찾아본다든지 연구하는 것이 이제 분자 의생명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생명과학 전공 쪽은 이제 분류 같은 거, 또 생태, 생물들이 어떻게 환경과 같이 연결돼서 존재하는가, 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기능하는가, 역할이 무엇인가, 대사나 생리 이런 쪽을 하는 것들이 생명과학 전공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분자 의생명 쪽이 조금 좁고 생명과학 쪽은 딱 보면 되게 넓어 보입니다. 결국은 되게 커 보이시면 커리큘럼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학부생이 다루게 되는 듣는 수업 내용은 한 60% 이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BTS에 빠졌다. 그러면 막 항상 그게 생각이 나고 그 노래 다 외우고 노래 제목만 아는 게 아니라 그 가사까지 다 외우고 춤도 다 따라 할 수 있고 이 정도 누가 보면 미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빠져본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열정이 다른 데로 바뀌었을 때 굉장히 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내가 좋아하는 분야로 이렇게 옮겨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미래의 네. 생명과학부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명과학부 생명과학 전공은 세 가지 트랙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임경환 교수님, 김재광 교수님, 권영욱 교수님이 생명과학 농식품 기술연구소 트랙을 담당하고 계시고 배양석 교수님과 김기론 교수님, 이종구 교수님이 생명과학 환경친화 연구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김재광 교수님과 최재혁 교수님이 생명과학 응용 기업을 담당하고 계시고 이 밖에도 강기윤 교수님과 김병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분자의 생명 전공도 암생물학, 분자세포생물학, 융합생명과학 세 가지 트랙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암생물학은 이미수 교수님이, 분자세포생물학은 강아라 교수님이, 융합생명과학은 김재근 교수님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도 안승길 교수님, 이미가엘 교수님, 예전용 교수님, 박준태 교수님, 한미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생명과학부 1학년 1학기 교과 과목은 전공 필수 강의로 물리학, 화학, 생물학 기초,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물학 기초 실험 1, 자기설계 세미나 1을 듣고 있고 교양 필수 강의로는 아카데믹 잉글리시, 대학 수학 1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2학기 교과 과목은 전공 필수 강의로 생물학 기초 2, 자기설계 세미나 2, 생물학 기초 실험 2를 듣고 있고 전공 선택 강의로는 인체생명과학 또는 생물 다양성의 이해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교양 필수 강의로는 대학 수학 2, 글쓰기 이론과 실제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물리학 교재로는 대학 물리학 1, 2를 사용하고 있고 기본적인 물리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화학 교재로는 일반 화학을 사용하고 있고 생화학과 관련된 화학 이론들을 배우게 됩니다. 물리학 실험은 일반 물리학 실험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재에 나와 있는 실험을 바탕으로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아카데믹 잉글리시는 패스웨이즈 4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제의 영어 본문을 해석해보며 기초적인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생물학 기초 1, 2 교재로는 생명, 생물의 과학 11판을 사용하고 있고 세포, 유전, 진화, 식물과 동물의 형태와 기능, 생태학 등 생물의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대학 수학 1, 2는 미분 적분학 제8판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분과 적분, 극좌표, 벡터함수, 편도함수 등등 대학에서의 전공을 공부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을 배우게 됩니다. 인체생명과학은 인체생명과학 제16판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인체생명의 원리를 이해하고 분자, 세포 수준의 생명현상을 개체 수준에서 적용하여 이해하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교과 스터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스터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비교과 스터디를 할 때 먼저 주제에 관해 자료조사를 진행한 다음 발표 자료를 만들어 발표를 한 후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렇게 자료조사를 한 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저는 진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하시길 추천합니다. 동아리는 교양 학술분과, 문화분과, 봉사분과, 종교분과, 체육분과, 취미전시분과 동아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들이 있어서 관련 지식이 없더라도 흥미를 가지고 있고 더 배워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알찬 경험과 지식을 많이 쌓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교양학술분과인 아임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한 학기 동안 활동하였는데요. 아임은 마케팅 동아리로 마케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지만 한 학기 동안 활동하며 다양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를 이용해 직접 브랜드 마케팅도 해보며 마케팅 지식과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지난 학기 동안 제가 동아리에서 한 활동들인데요. 다양한 주제의 스피치 활동과 마케팅 관련 카드 뉴스 제작, 마케팅 게임 등을 통해 스피치 능력을 키우고 마케팅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마케팅 동아리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
왼쪽 화면은 저희가 참여했던 헐트 프라이즈입니다. 헐트 프라이즈는 헐트 재단과 유엔의 후원 아래 전 세계 150개 대학을 대표하는 대학생들이 함께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3, 4명의 팀을 이루어 제시된 주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구상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그 다음 공모전을 준비하는 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대회와 공모전이 있으니 참여하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술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학술제는 학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축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들은 생명과학부에서 했던 학술제입니다. 활동들이 되게 알차지 않나요? 맞아요. 되게 알찬 것 같아요. 활동도 많고 경품도 되게 다양한 게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유빈 씨, 대학의 꽃은 뭐죠? MT죠. 맞습니다. 바로 MT죠. 저희 생명과학부는 MT 외에도 생명과학부만의 MT인 채집이 따로 있는데요. 2018년도 생명과학부 MT 영상과 채집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천대학교에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로 상담 및 학업 정보.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말하자면 고등학교 입시에 관해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전에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 두었으니 집중도 있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과 활동,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교과 활동,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사례이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과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가고 싶은 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과와 관련된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미리 배운 후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나중에 대학에서 공부하기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과가 생명과학과다 하면은 생명과학 2,
물리학과가 가고 싶다 하면은 물리학 2를 배우시면 됩니다. 이건 권고사항인데 다른 과목을 들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은 과와 관련 있는 과목을 듣는 것이 더 좋겠죠? 두 번째로는 과목세부 특기사항입니다. 어떤 과목이더라도 가고 싶은 과와 좋아하는 과목을 선생님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선생님께 질문을 자주 하고 수업 태도가 좋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은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관련이 없는 교과목이더라도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과와 관련된 교과목과 연관지어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1, 생명과학 이 두 과목을 연관지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결 지점이 없을 것 같은 과목도 찾아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쓰거나 아니면 두 과목을 연결해서 발표를 하거나 하는 활동을 통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교과 활동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아리, 두 번째로는 수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봉사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동아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정규 동아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유 동아리. 이렇게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저는 정규 동아리는 과학 동아리를 들었습니다. 정규 동아리는 관심 있는 과와 관련된 동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는 정규 동아리에서 하지 못하는 활동을 채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규 동아리에서는 실험 수업을 했고, 그리고 자율 동아리에서는 문제 만들기 활동을 통해서 정규 동아리에서 하지 못하는 활동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상은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시간이 물론 많은 것도 좋지만 한 곳에서 꾸준하게 봉사활동하는 것이 교수님들께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생활기록부를 3번 이상 정독하여 생활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밑줄 그으면서 반복해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생각나는 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게 되면 문장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친다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앞서 말했듯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가 잘 쓰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자기소개서가 정말 떠오르지 않는다 싶으면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면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기록부와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가 곧 면접 질문입니다.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외에도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원한 대학 사이트를 참고하여 최소 3개년의 면접 질문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한 대학 외에도 다른 대학의 면접 질문을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의 면접을 하는 것인데요. 면접은 얼굴을 보고 하는 대화이므로 외운 것이 티가 나지 않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혼자서 묻고 답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혼자서 묻고 답하는 것도 좋지만 면접은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이므로 선생님 혹은 친구와 모의 면접을 통해 면접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의 면접 외에도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카메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녹화하면서 손동작, 자세, 말의 빠르기, 표정 등을 피드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입시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대학교에 오셔서 직접 체험하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아쉽네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